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장대양봉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우리가 장대양봉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흐름이 없는 종목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뭐 미리 사서 상승해서 이렇게 팔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어떤 세력주가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시장에서 세력주가 이제 등장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장대 양봉을 만드는 거는 100%입니다. 100% 세력이에요, 무조건. 뭐 상한가를 가든 뭐 20%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을 만들든 뭐 시총이 진짜 막 50억 이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보는 이제 정상적인 종목들은 대부분 다 100% 우리가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세력주들은 특성상 그런 장대 양봉을 만들 때 반드시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물량을 팔려고 또 뭐 가끔 이제 매집하려고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물량을 팔려고 시장에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장대 양봉이나 유의미한 상승이 이렇게 한번 나온 이후에 또는 그 양봉이 당일 등장하는 도중에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른 포지션, 그리고 더 정확한 포지션에서 매매해야만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때 일정 부분 수익 구간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매물을 받아가는 이제 고점에서 매물을 받아가는 것들은 이제 개미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세력들이 넘기는 시점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에게 이제 수익 구간이 나오게 되고 장대 양봉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장대 양봉은 그냥 뭐 이렇게 빨간 색깔 양봉이죠. 형태는 그냥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역할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후에 더 오르는 종목과 이제 오르지 못하고 내려가는 종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거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다 매도를 때렸다면은 그죠? 다 팔았다면은 그대로 오를 이유가 없겠죠. 뭐 재료가 더 유효하다면 내리면서 다시 매집을 해서 또 팔고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그대로 죽어도 그렇게 이제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덜 판 거죠. 네. 그래서 덜 오른 종목이 앞으로 더 상승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후에는 더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거예요. 최대한 다 팔지 못했을 상황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장대 양봉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 테마주를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테마주의 초입에서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가 막 이렇게 다 오르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0월 달에 여기 이제 장대 양봉들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초입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통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을 하면은 수익을 내기 쉬운 이유가 그 테마를 이용해서 매집했던 세력들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테마 자체를 움직이는 거는 일반 세력도 힘들거든요. 꽤 센 세력이어야만 테마 자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옛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비만 치료제 뭐 이런 테마주들은 강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도 어떤 양봉 한 큐에 물량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을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변동성이나 뭐 장대 양봉까지도 아니어도 어떤 뭐 반등이라든가 변동성이나 그리고 장대 양봉급의 돌파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때 많기 때문에 테마주 초입에서 매매하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테마주가 어떤 등장을 하고 눌림하는 이제 매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리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은 우리가 그거죠. 목적이 어떤 양봉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얘가 도대체 어떤 이제 의도가 당연히 있겠지만 네, 의도가 있겠지만 다 팔지 못했을 상황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동시에 다 팔았다면은 뭐 그 이후에 눌림 매매를 하는 것은 당연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 다 팔지 못했을 상황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맞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차트 볼 때 좀 동시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통은 양봉이 나오면은 무조건 눌림을 해서 이거를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먹히면은 다행인데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시면 에코프로를 볼게요. 여기서 한 번에 파동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자리들을 좀 좋아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죠. 이렇게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다 팔았어요. 이렇게 한 차례 파동도 나오고 가격을 올려서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가야겠죠. 그죠?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니까요. 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내려가면 뭐 할 말이 없는 건데, 그죠? 여기서. 근데 양봉이 갑자기 하나 나오더니, 이상한 게 하나가 나와요. 자, 우리가 매물대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이런 매물대 정확하게 좀 그려보면은 이 안으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는 당연히 힘을 크게 쓴다는 거죠. 지금 7천억 정도 썼으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네, 그리고 또 만들고 또 이렇게 계속 여기서 버텨내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물론 여기서 다 팔았을 수도 있겠죠. 이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려가야 되는데 주가가 돌려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에서 다 팔지 못했고 돌려내는 흐름을 만들었다면, 그죠? 그러면은, 다시 팔기 위해서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돌파할 때 사람들은 막 매수를 하잖아요. 양봉이 터지고. 그런 데서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상대로 그렇게 예상을 했다면 그 예상대로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흐름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양봉이 나온 다음에 판단을 했을 때는 좀 늦겠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거면은 지금 거래량이 2조가 터졌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캔들 안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옛날에 물렸던 분들도 있겠지만 매수에 여기서 많이 들어와요, 매수가. 그리고 더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 팔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양봉에서. 대부분 정리했다면은 또 밀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 정도 급의 하락을 만들어 낸다면 이 양봉에서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봉에서 정리를 못했다라는 내 생각이 기준이 있다면 어떤 이제 반등이라든가 뭐 물량이 조금 남았다면 반등도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약간 반등 나오고 또 밀리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니면은 뭐 굳이 얘가 물량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미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조가 터졌는데 안 들어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충분히 여기서 다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눌림을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기준이 있다면 박스권에서 한번 사보고 깨지면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얘가 다시 막 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대응을 당연히 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일동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저기 이날 이제 같이 봤던 종목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이 종목을 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딱 했던 종목이에요. 자, 이 양봉이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봉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라고 했죠. 다 정리를 했을까? 아니면 정리를 하지 못했을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물량을 얼마나 매집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내 기준을 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얘가 여기에서 다 못 팔았다는 기준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8천억이 터졌습니다. 네. 이
12월 11일 날에 캔들을 보시면 지금 하루 종일 아침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었죠. 그죠? 좋아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데서 다 물량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못 팔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눌리더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해보면은 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선 그어놓고 여기서 깨지면 손절하고 나오면 반등 먹고 뭐 그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네, 이후에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얘가 여기서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내가 눌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종목들이 다 그래요. 티로보틱스도 보시면 여기에서 양봉을 이렇게 딱 만들어냈을 때, 이 종목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장대 양봉을 뽑아냈으니까 이제부터 얘가 이제 출발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눌림을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이렇게 내리게 됐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항상 만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뭐 이날이나 이날 이렇게 보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세력주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 장대 양봉의 물량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이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늘 설명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분봉 상황을 딱 보게 되더라도 정말 많은 구간에서 개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4일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한가를 올라가는 흐름도 그렇고 이 다음 날의 흐름에서도 여기서 개인들이 살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성이 큽니다. 만약에 아예 못 살 정도로 뭐 점상을 갔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더 적극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서 개인들이 특히 이제 요 다음 날, 요 상한가 다음 날에 이날에 또 많이 매수를 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더 변동성이 나오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늘림을 이렇게 막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요. 그거는 그때부터 좀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과 그런 다음 얘 이제 양봉과 그 다음 날이죠. 이 캔들에서 네, 이 캔들에서 이 세력들이 준비했던 이제 매진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리가 안 됐다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가려는 흐름을 계속 찾아내야겠죠. 또 더 가려는 흐름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더 가려는지 아니면 좀 나중에 돌아서 가려는지 이제 그런 또 기준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장대 항목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준을 좀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걸 이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런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겠지만 몇 가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암기계공업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상한가가 만들어졌습니다. 12월 9일 날에 여기서 상한가가 만들어졌어요. 자, 일반적으로 얘가 등장을 할 때 이건 이제 약간 종목적인 특성이 있는데 얘가 등장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시점에서 네,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한가를 만들면서 이 친구가 이제 시작을 만든 거예요. 어떤 이제 재료가 있었겠죠.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 종목 상황상 여기에서는 다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좀 특징이 좀 보이는데 그죠? 이렇게 보지 말고 3분목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친구가 여기에서 갭을 띄우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 후반에 이렇게 올렸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시간을 좀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력들도 어쨌든 물량이 우리보다 많잖아요. 뭐 100만 주가 됐든 뭐 1000만 주가 됐든 물량이 우리보다 많아요. 자, 그런데 이 1000만 주라는 예를 들어 1000만 주를 할게요. 이 1000만 주라는 주식을 5분 안에 정리를 못 하겠죠, 당연히. 왜? 5분 안에 얘가 정리한다는 거는 5분 안에 개인들이 1000만 주를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리적인 이건 이제 제 그냥 팁 하나인데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분 안에 절대로 못 해요. 최소 1시간.
최소한 시간 또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3시간 이상 걸리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일동제약 같은 거는 막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죠.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그런 구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흐름을 한 번 더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아는 거 하나를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린 거지만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어떤 세력주의 특성 그리고 이제 매진 물량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보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기계적인 측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가 돌파를 했으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했으니까 나는 여기 여기에서의 반등을 볼 거야. 여기에서의 반등을 볼 거야. 그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오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개인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한번 결합을 해보시면은 장대 항공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조금 내가 종목 선정이 좀 어렵다. 뭘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상한가 간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세력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에 등장하고 본인들이 매집했던 물량을 정리할 때는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게 상한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리는 게 내가 뭘 매매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만 쫓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어떤 변동성의 규칙성을 발견하실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것들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결론을 설명드리면 상한가가 나오거나 뭐 장대 항목이 나오거나 어떤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거기서 다 팔았거나 다 못 팔았거나. 근데 다 팔았으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 올리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다 못 팔았을 상황은 이 반대 상황이 보통 많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가지고 보시기보다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랑 결합을 해서 한번 여러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